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골라본 2025년의 다이어리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다이어리 소개를 할 때 다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다이어리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꾸도 다꾸지만 정말 온전히 기록을 위한 그런 다이어리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골라본 다이어리들 중에는 하루하루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도 있고 전체적인 목표나 스케줄을 관리하는 다이어리랑 책을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독서 노트까지 다양하게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구매한 다이어리들 한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매한 첫 번째 다이어리는 호보니치 테초의 5년 다이어리예요. 이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5년 동안 간단하게 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예요. 이거는 딱 1월 1일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1월 1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구매를 해봤어요. 겉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5년 다이어리다 보니까 앞에 2025년부터 2029년도라고 연도가 써져 있고 옆부분에도 이렇게 연도가 써져 있습니다. 뒷부분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게 매일매일 5년 동안 일기를 쓰는 거다 보니까 다이어리가 꽤 두꺼워요. 그리고 저는 구매할 때 옵션에 다이어리 커버까지 같이 있길래 구매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 커버를 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빨강 색깔 다이어리 커버를 선택을 했고 뭔가 처음에는 다이어리 커버 안 씌우는 게 더 나은가 싶기는 했는데 5년 동안 좀 튼튼하게 사용을 하려면 커버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커버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다이어리 내부를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앞쪽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간 달력이 쫙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 바로 일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2025년의 1월 1일, 2026년의 1월 1일 이런 식으로 5년치의 다이어리를 작성할 수 있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작년에 오늘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른쪽에다가는 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스티커 이런 거를 붙여주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합니다. 이 5년 다이어리는 매일매일 일기 써주는 게 의미가 있는 다이어리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5년 다이어리는 진짜 한 줄씩이라도 꼭 일기를 써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매할 때 저는 후기에 되게 성경책 같은 그런 재질의 종이라고 해서 더 얇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종이가 성경책만큼 얇은 종이는 아니고 토모에 리버라는 종이를 사용해서 얇은데도 불구하고 만년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 질도 굉장히 좋고 넘기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나중에 다 쓴 다음에 5년치의 일기를 다 보면 너무 뿌듯하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부분을 펴도 종이가 180도로 쫙 펴져서 어디 한 곳으로 이렇게 처지는 곳 없이 글씨 쓸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12월 31일 뒷장부터는 각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쫙 들어있습니다. 구성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진짜 딱 그 하루하루의 일기들만 모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다이어리인 것 같아서 이 다이어리만큼은 정말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작성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구매한 두 번째 다이어리는 인생도구 상점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필리어데이라는 다이어리예요. 이 다이어리는 6개월 만년 다이어리이고 블랙저널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색상은 제가 구매한 햇살 색상 말고도 4가지 정도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다이어리를 받으면 이렇게 다이어리 작성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까지 같이 와서 참고해서 다이어리를 작성하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어떻게 쓰면 좋을지 예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도 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 첫 페이지를 보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페이지의 번호를 기록을 할 수 있는 인덱스 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다이어리 가이드를 보면 이 윗부분에는 시각화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거를 붙여놓고 꿈을 이루었을 때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분이라든지 왜 그 꿈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내가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페이지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내가 꼭 중요하게 할 일이라든지 이벤트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6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블랙저널이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게 원하는 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블랙저널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이 오는 가이드를 읽으면은 조금 더 쉽게 다이어리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블랙저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양질의 다이어리,
양식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가이드를 보면서 조금 더 내 입맛대로 바꿔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타임테이블이 4페이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계획형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미리 정해놓으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너무 세부적으로는 짜지 않고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루틴들만 좀 적어놓으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먼슬리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먼슬리 페이지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 관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간 관리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랑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덜 중요하고 급한 일, 덜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4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놓으면 비교적 내가 진짜로 빨리 끝내야 되는 일이랑 중요도는 낮지만 급한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리를 한번 작성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뒷장은 페이스메이커라는 페이지인데 이거는 약간 헤비 트래커 같은 느낌의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꼭 습관화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매일매일 표시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페이지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어떤 주제로건 내 마음대로 그냥 한 줄 일기를 쓰는 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목표를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단한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하루하루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도록 한 줄 감사일기 같은 거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 위클리 보드에도 아까 먼슬리 때처럼 4가지로 나눠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있고 매일매일의 할 일을 적기 좋은 이런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그 한 주에 대한 회고 부분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잘한 점, 아쉬운 점, 뭐 개선할 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클리 부분도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할 일을 단순하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시간별로 기록하고 싶다면 앞쪽에 시간을 적고 그 시간별로 어떤 거를 했는지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시간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이드를 보니까 여기다가 지표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블랙 저널의 매력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 양식은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알차게 써도 내가 할 일을 까먹을 일은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알찬 그런 구성인 것 같아서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뭐 스케줄러 용도의 다이어리로는 이거를 한번 써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리를 구매하면서 인생도구 상점에서 같이 팔고 있는 이 시계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뽀모도로 타이머인데 뽀모도로가 25분 동안 집중하고 5분 동안 쉬고 하는 거를 반복하는 그런 기법을 말해요. 그래서 저도 이 뽀모도로 기법을 활용해서 일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저는 이렇게 실물 타이머 말고 노트북에다가 깔아놓고 하는 그런 어플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타이머를 보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중력에. 그래서 같이 팔고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보면 살살 돌리면은 초가 늘어나고 조금 빨리 돌리면 분이 늘어나요. 그리고 더 빨리 돌리면 이렇게 1시간으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이 타이머 시간도 엄청 길게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할 때 이렇게 1시간 넘게까지는 하지 않고 처음에는 저도 25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저는 40분에서 45분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타이머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초가 줄어드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빨간 바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사용을 하면서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이런 실물 타이머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노트북에 뽀모도로 앱 깔아가지고 한번 그거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이렇게 실물 타이머도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3번째 다이어리는 미도리의 MD 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이즈가 각각 다른 M 사이즈랑 S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M 사이즈 노트는 유선으로 구매를 했고 S 사이즈는 방한 노트를 구매를 했어요. 저는 미도리 다이어리는 처음 사용을 해보지만 이 미도리 다이어리가 문구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꽤나 유명한 다이어리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종이 질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구매를 한 다이어리입니다. 이 MD 노트는 표지가 따로 있지는 않고 이 파라핀 종이로 감싸져 있어요. 여기 감싸져 있던
있던 종이를 벗기면 이런 느낌의 정말 깔끔한 다이어리예요. 이 다이어리는 굉장히 심플하게 정말 유선으로 된 종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가운데가 굵은 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용도의 다이어리를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 중에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내가 감사한 일 3가지랑 그리고 오늘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들, 굉장히 소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그런 목표들을 3가지 정도 적어준 다음에 하루 일정을 시작을 하면 점점 자존감도 올라가고 불안함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아침에 나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한 줄 일기처럼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을 하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아침 일기를 쓰는 거를 한번 습관화해보고 싶어서 이런 유선 노트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MD 노트는 노트 유형마다 가름끈 색깔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유선 노트는 이런 진한 네이비 색상의 가름끈이 들어있습니다. S 사이즈는 굉장히 조그만 이런 다이어리인데 이거는 제가 방한 노트를 구매를 했어요. 약간 원고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특이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 다이어리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냐면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사실 핸드폰에다가 그날그날의 저의 감정 같은 거를 좀 쓴단 말이에요. 일기를 간단하게 쓰는데 그거를 이제 손으로 옮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조그만한 여행용 다이어리를 구매했어요. 아무래도 여행용이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볍고 간단한 미도리 다이어리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방한 이 색상이 옅은 하늘색인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색상이어가지고 뭔가 특이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날그날의 내가 느낀 감정이나 아니면 그날 있었던 일정, 일기 같은 것들을 좀 쓰고 간단하게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것도 붙여서 작성을 해주면 나중에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나의 여행 에세이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다이어리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방한 다이어리는 가름끈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 미도리 다이어리는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구매를 해본 다이어리인데 종이 재질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심플한 느낌이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마지막 다이어리는 후르츠 후라이의 필사 노트예요. 이거는 독서 노트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독서를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독서 노트까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다이어리를 구매했더니 이런 사은품까지 같이 챙겨주셨더라고요. 이런 12월 미니 달력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후르츠 후라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알록달록하고 색감이 되게 쨍하고 예쁜 메모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내주셨고 이거는 올해 달력인 것 같은데 이런 A4 사이즈 달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달력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색감이 되게 예쁘다. 올해 이거를 썼어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살짝 메모할 수 있는 칸도 있고 이런 달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게 바로 필사 노트인데 사실 이거를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한 게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제가 독서를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인 거예요. 근데 또 걱정할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게 이 독서 노트 사면서 이런 독서 카드를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옛날에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은 전자 바코드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도서 카드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했었대요. 저도 이런 도서 카드를 써본 적은 없는데 이런 게 약간 레트로 감성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앞쪽에다가 붙여놓고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날짜랑 책 제목이랑 작가까지 이렇게 써서 내가 책을 어떤 거를 읽었는지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도서 카드입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필사 노트는 말 그대로 책을 읽고 나서 정말 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예요. 이런 리뷰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한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채우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책을 읽으면은 정말 다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책 많이 읽어야지, 몇 권 이상 읽어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마음만 먹었을 때랑 이런 다이어리를 채워가는 걸 목표로 했을 때랑 또 다를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책을 많이 가까이 두고 싶어서 이런 필사 노트까지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책 한 줄평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책을 언제부터 읽어서 언제까지 읽었는지 날짜를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랑 책 제목, 작가명, 별점까지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그 책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따로 필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책을 가장 느리게 가장 깊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책을 필사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필사를 하면서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이 다이어리를 구매했어요. 이 다이어리는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만 필사를 하고 싶어서 구매한 다이어리라 올해 안에 꼭 채워야지 이런 목표는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구매한 다이어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사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필사 다이어리도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닥구용 다이어리는 제가 올해는 따로 새로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생각보다 닥구를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많이 못 채운 다이어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일단은 이게 다 채워지면 그때 새로운 다이어리를 구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2025년도 다이어리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내년에는 제가 지금 결심한 만큼 더 풍성한 기록 생활을 하길 바라면서 혹시 아직 다이어리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